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코사입니다. 요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유형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깊게 관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관찰 속에서 이런 트레이너라면 무조건 회원님들이 재등록하시지 라는 정말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공감을 넘은 이해력입니다. 보통 트레이너는 공감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통의 트레이너들이 공감했을 땐, 예를 들어 회원님들이 힘들대요. 그러면 힘드셨어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것처럼 그 상황을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이런 공감들을 보통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잘하는 트레이너들은 공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력이 좋더라고요. 그럼 그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공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거냐, 그 잘하는 이해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볼게요. 회원님이 오늘 여러 가지로 일하고 이러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럼 단순히 그 힘든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회원님이 왜 힘들었는지,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 건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상상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슷한 상황일 때 나는 어땠는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나도 받았었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도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렇게 짜증이 났고, 반대로 또 이럴 때 기뻤고, 이럴 때 내가 배려받는 것 같았고, 그 상황을 직접 겪은 것 마냥 내가 회원님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센터 내에서 회원님들과의 관계, 대표와의 관계, 또 트레이너들 간의 관계 등등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회원님들과 이해하는 공통점들을 보이더라고요, 잘하는 선생님들은. 자,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상황을 같이 즐기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나의 경우가 빗대어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트레이너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4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공감을 넘어서 내 회원님이 겪은 경험들을 내 경험과 비교해보며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내가 직접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회원님과 이야기는 더욱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뭐 쉬는 시간이든 운동 전 후든 아니면 개인 운동을 공유하는 그 과정 내에서도 굉장히 매끄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대화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대화 능력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트레이너는 어떤 회원님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에 있어서 벽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즉 추후에 재등록이나 회원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의 향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효과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효과는요, 회원님으로 하여금 나를 굉장히 신뢰도 있는, 진정성 있는 트레이너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힘드셨겠어요? 힘드시죠? 힘내실게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회원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보통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돌파하기도 했고 했는데 회원님은 또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회원님의 일상에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고 접근을 한다면요, 회원님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놈이 이 정도까지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구나, 정말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이런 감동은 우리 트레이너는 정말 깊은 사람이야, 진정성 있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요, 앞으로의 운동 과정이 즐거움을 넘어서 회원님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점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과 필요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운동을 지속하는 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운동을 내가 계속 꾸준히 즐기고 이어가는 과정은요, 너무 많은 변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돼야 되고,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은 운동이 업이 아니잖아요. 운동이 업이 아닌 상황에서 다른 수많은 중요한 요소들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로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원님은 이 트레이너와 계속 운동을 지속하시는데 어떠한 주저함도 없으실 거예요. 이 트레이너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지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구나 로까지 생각이 번지게 되고요. 그럼 트레이너의 평가는 높아지고 회원님과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너무 좋은 위치에서 포지셔닝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효과,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너들은 회원님들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회원님들에게 저라는 트레이너가 신뢰도 있고 진정성 있는 트레이너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요, 회원님들은요, 아끼고 이뻐하는 트레이너에게 정말 양질의 정보를 주십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정말 내가 믿고 내가 아끼고 예쁘고 이 사람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정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겪어보지 못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너무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저는 그 정보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 정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좋은 정보를 받고 좋은 기회를 얻으시려면 먼저 회원님들에게 정말 신뢰도 있고 진정성 있는 트레이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그 공감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